안녕하세요. 이야기 주머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하나 주머니에서 꺼내볼까요? 인우야, 솔직히 말해. 이 여자 누구야? 혜진아, 이건 내가 알면 안 되는 얘긴데 내 생일마다 여기 와서 울고 있었잖아. 나한테 왜 숨겨? 35년 동안 매년 내 생일에 사라진 이유가 이거였어? 이 묘 때문이었어? 혜진아 제발. 하연수 이 여자가 누구냐고. 왜 사망일이 내 생일 직후야? 왜 당신은 내 생일마다 이 여자 앞에서 무릎 꿇고 울어? 말해. 그분은 너와 관계가 있어. 관계, 무슨 관계? 나는 이 이름 평생 처음 들어봤어. 내가 몰랐던 거야. 아니 몰라야 했던 거야. 결혼 35년. 설혜진 65세. 남편 곽인호와 함께한 세월은 길었지만 단 하나 혜진은 늘 이상하다고 느꼈다. 남편은 아내의 생일만 되면 감쪽같이 사라졌다. 인후야, 오늘 내 생일인 거 알지? 응, 알아. 그럼 같이 좀 있어줘. 딸들도 저녁에 온다잖아. 미안해. 오늘 꼭 가야 할 데가 있어. 어디? 무슨 일인데? 그냥 볼 일. 매년 내 생일마다 볼 일이 생기는 거야? 남편은 대답 없이 외투를 걸치고 나가버렸다. 혜진은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다. 생일 케이크를 준비해 놓고 미역국을 끓여 놓고 혼자 앉아 있었다. 또 이러네 또. 처음엔 그냥 바쁜가 보다 했다. 남편이 무뚝뚝한 사람이니까.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5년, 10년, 20년이 지나도 똑같았다. 아내의 생일만 되면 남편은 어김없이 사라졌다. 자녀들 생일엔 빠지지 않았다. 결혼 기념일도 챙겼다. 명절도 제사도 빠진 적 없었다. 그런데 유독 아내의 생일만 딱 그날만 남편은 집을 비웠다. 인후야, 어디 다녀왔어? 저녁 늦게 돌아온 남편에게 물으면 대답은 늘 똑같았다. 응, 그냥 좀. 어디? 볼일 있었어. 무슨 볼일? 그냥. 더 이상 묻지 못했다. 남편의 얼굴이 너무 지쳐 보였기 때문이다. 뭔가 무거운 짐을 지고 온 사람처럼 눈빛이 공허했다. 혜진은 그저 이해하려고 애썼다. 남편도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 말 못할 사정이.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35년을 살아왔다. 하지만 세월이 쌓일수록 불안감도 함께 커졌다. 의심이 아니라 불안이었다. 뭔가 중요한 걸 모르고 있다는 느낌. 남편이 숨기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직감. 그리고 그날이 왔다. 혜진은 남편의 외투를 옷장에 정리하다가 주머니에서 작은 쪽지를 발견했다. 낡고 구겨진 종이. 거기엔 짧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그날. 그 시간. 연소묘. 혜진의 손이 떨렸다. 연소묘 뭐지? 누군가의 묘를 의미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연소가 누구지? 혜진은 살면서 그런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인후야, 이게 뭐야?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오자 혜진은 쪽지를 내밀었다. 그건.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주머니에 있더라. 연소묘라는 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잖아. 그날 그 시간이라고 적혀 있던데 무슨 날이야? 혜진아, 그냥 넘어가자. 넘어가? 당신 뭔가 숨기고 있지? 아니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남편은 쪽지를 빼앗아 구겨버렸다. 그리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혜진도 더 묻지 못했다. 남편의 표정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혜진은 알았다. 쪽지에 적힌 그날이 언제인지. 바로 혜진의 생일이었다. 필체를 보면 알 수 있었다. 남편이 해마다 빠지지 않고 어딘가 가는 바로 그날. 연소묘 누구지? 혜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남편은 누군가의 묘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것도 혜진의 생일마다. 35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왜 남편은 아내의 생일에 다른 사람의 묘를 찾아가는 걸까? 그 사람은 누구일까? 남편과 무슨 관계일까? 그리고 왜 하필 아내의 생일에? 혜진의 머릿속은 온통 의문투성이었다. 그리고 그 의문은 곧 공포로 변했다. 뭔가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을 것만 같았다. 혜진의 생일이 다가왔다. 66번째 생일. 혜진은 결심했다. 올해는 남편을 놓치지 않겠다고.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인후야, 오늘 어디가? 아침부터 혜진은 넌지시 물었다. 응.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 그냥 볼일. 나도 같이 갈까? 아니, 혼자 다녀올게. 남편은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다. 평소보다 긴장한 것처럼 보였다. 혜진은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응. 저녁에 놀게. 남편이 집을 나섰다. 혜진은 재빨리 외투를 걸쳤다. 그리고 남편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남편은 버스를 탔다. 혜진도 다음 버스를 탔다. 남편은 도심에서 점점 멀어지는 방향으로 향했다. 1시간쯤 갔을까? 남편은 외곽의 한 정류장에서 내렸다. 혜진도 조심스럽게 뒤따라 내렸다. 남편은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좁은 오르막길을 걸어 올라가기 시작했다. 저기가 어디지? 혜진은 멀찍이 떨어져 남편을 따라갔다. 길은 점점 좁아졌다. 나무가 우거진 산길이었다. 그리고 얼마 후 혜진은 작은 표지판을 발견했다. 공동묘지. 혜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묘지. 남편은 묘지로 들어가고 있었다. 혜진은 숨을 죽이며 뒤를 따랐다. 남편은 묘지 안쪽으로 한참을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한 묘 앞에 멈춰 섰다. 혜진은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남편을 지켜봤다. 남편은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묘비 앞에 꽃을 놓았다. 준비해온 것이었다. 남편의 입이 움직였다. 혜진은 귀를 기울였다. 바람 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지만 남편은 분명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다. 울고 있는 것 같았다. 내가 지키지 못해서 내가 그때. 혜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평생 눈물 한 번 보이지 않던 남편이 울고 있었다. 누군가의 묘 앞에서. 그래서 매년 혜진이 생일마다 여기 와 내가 살았어야 할 시간을 떠올려. 혜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내 생일마다 이 사람 생각을 한다고? 남편은 계속 중얼거렸다. 연소야, 내가 있었다면 혜진이는 지금처럼. 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무 뒤에서 뛰쳐나갔다. 남편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혜진아. 인후야. 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여기 왜 온 거야? 어떻게 여기까지? 뒤따라왔어. 당신이 매년 어디 가는지 궁금해서.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섰다. 혜진아, 이건 오해야. 오해? 뭐가 오해야? 혜진은 남편을 지나쳐 묘비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묘비에 새겨진 이름을 봤다. 하연소. 혜진은 숨이 멎었다. 하연소 누구야, 이 사람? 혜진아. 이 사람 누구냐고.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 매년 내 생일마다 이 여자 찾아온 거야? 35년 동안? 혜진아, 진정해. 진정하라고? 당신 지금 내 생일에 다른 여자 묘 앞에서 울고 있었잖아. 혜진은 묘비를 더 자세히 들여다봤다. 그리고 생년월일을 확인하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이게 뭐야? 묘비에 새겨진 날짜. 생년 1937년 8월 5일, 사망 1960년 3월 20일.
혜진의 생년월일은 1960년 3월 17일이었다. 고작 사흘 차이. 사망일이 내 생일 바로 직후잖아. 혜진아, 말해. 이 사람 누구야? 왜 내 생일이랑 비슷해? 왜 당신은 매년 내 생일에 이 사람 찾아와?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인후야, 대답해. 혜진아.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이분은 너와 관계가 있어. 뭐? 내가 몰랐던 관계야. 아니, 몰라야 했던. 무슨 소리야 그게. 혜진아, 미안해. 나도 말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머리가 하얘졌다. 남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관계가 있다니 무슨 관계? 지금은 말할 수 없어. 왜 말 못해? 내가 알면 내 인생이 무너져. 이미 무너지고 있어. 35년 동안 당신이 날 속이고 있었잖아. 속인 게 아니야. 지키려고 한 거야. 뭘 지켜? 나를? 아니면 이 여자를?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혜진은 무릎을 짚고 일어섰다. 인후야,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물을게. 이 여자가 누구야? 대답 안 하면 나 집 안 들어가. 혜진아, 말해. 남편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내 아버지한테 물어봐. 아버지?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셔. 혜진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아버지도 알고 있어? 이 일을? 응. 아버지가 제일 잘 아셔. 나는 나중에 알게 된 거야. 나중에? 언제? 우리 결혼하고 나서. 혜진은 현기증이 났다. 남편도 아버지도 모두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 35년 동안. 아니, 어쩌면 혜진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 아버지한테 갈 거야. 혜진아, 기다려. 손 떼. 혜진은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묘지를 빠져나갔다. 남편은 뒤따라오지 않았다. 혜진은 돌아보지 않고 걸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다. 아버지가 뭘 알고 있는 거지. 혜진은 곧장 친정으로 향했다. 아버지 설재문은 92세의 고령이었지만 아직 정정했다. 혼자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다. 아버지. 혜진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오, 혜진아. 왜 이렇게 급하게? 아버지, 물어볼 게 있어요. 혜진의 표정을 본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일이냐? 하연소라는 사람 아세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아버지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졌다. 바닥에 떨어진 잔이 산산조각 났다. 아, 아버지. 지금 뭐라고 했니? 아버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하연소요. 그 이름 아세요? 그 이름을 내가 어디서 어떻게 해? 아버지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혜진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아버지, 제발 말씀해 주세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혜진아. 인우가 말했어요. 아버지한테 물어보라고. 아버지가 다 안다고.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혜진은 기다렸다. 아버지의 입에서 나올 말이 두려웠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혜진아. 긴 침묵 끝에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평생 너한테 거짓말을 했구나. 거짓말요? 너는 내가 알고 있는 대로의 내가 아니야. 혜진의 심장이 멎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알고 있는 내 어머니 말이다. 그분이 진짜가 아니야. 혜진은 숨이 턱 막혔다. 진짜가 아니라니 그게 무슨. 내 진짜 어머니는 하연소야. 혜진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버지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버지, 지금 농담하시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다. 아버지가 평생 숨겨온 진실이야. 말도 안 돼요.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잖아요. 사진도 받고 제사도 지냈어요. 그건 다 꿈인 거였어. 뭐라고요? 혜진아, 들어봐. 아버지가 차근차근 설명해 줄게.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다. 이걸 봐. 아버지가 건넨 사진. 거기엔 젊은 여자가 찍혀 있었다. 혜진과 놀랍도록 닮은 얼굴이었다. 이 사람이 하연소다. 내 친어머니. 혜진은 사진을 멍하니 바라봤다. 자신과 너무나 닮은 얼굴. 눈매, 코, 입술. 모든 게 똑같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연소는 아버지가 사랑했던 사람이야. 내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는 원래 결혼한 사람이었어. 내가 알고 있는 어머니 그분과. 하지만 그분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지. 그러다가 연소를 만났어. 연소는 아름답고 착한 사람이었어. 아버지는 연소와 사랑에 빠졌지. 그리고 연소는 아이를 가졌어. 바로 너야, 혜진아. 혜진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하지만 당시엔 혼외 정사가 용납되지 않던 시대였어. 아버지는 가문의 압력을 견딜 수 없었지. 그래서 비겁한 선택을 했어. 무슨 선택이요? 연소에게 아이를 포기하라고 했어. 혜진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연소는 거절했어. 절대 아이를 포기할 수 없다고. 그래서 아버지는 다른 방법을 찾았지. 연소가 너를 낳으면 아버지가 데려와서 아내의 아이로 키우기로 한 거야. 그럼 제가 알던 어머니는 내 친어머니가 아니야. 아버지의 법적인 아내였을 뿐이지. 그분도 알고 있었어. 내가 누구의 아이인지. 혜진은 눈물이 쏟아졌다. 그럼 하연소는요? 제 진짜 엄마는요? 연소는 너를 낳고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났어. 뭐라고요? 출산 후유증이었어. 당시엔 의료시설도 좋지 않았고 연소는 끝까지 너를 지키려고 했지만 몸이 버티지 못했어. 아버지는 목이 메었다. 연소는 죽기 전에 아버지한테 말했어. 제발 혜진이를 잘 키워달라고. 혜진이가 절대 진실을 모르게 해달라고. 행복하게만 살게 해달라고. 혜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약속을 지켰어. 너한테 평생 말하지 않았지. 내가 알면 상처받을까봐. 그럼 인우는요? 인우는 어떻게 알았어요? 인우는 결혼 후에 우연히 알게 됐어. 집안 서류를 정리하다가 출생증명서를 봤나 봐.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왔지. 아버지가 다 얘기했어. 그래서 인우가 매년 내 생일마다. 응. 인우는 연수한테 미안해했어. 너를 낳다가 돌아가신 분이니까. 그래서 매년 내 생일마다 묘를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드린 거야. 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혜진은 울음을 멈출 수 없었다.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저는 평생 몰랐어요. 제 친엄마가 누군지도. 미안하다, 혜진아. 아버지가 잘못했어. 하지만 아버지는 진심으로 너를 지키고 싶었어. 연소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어. 약속. 연소는 죽기 전에 아버지 손을 잡고 말했어. 혜진이는 제 딸이 아니라 당신 딸로만 살게 해주세요. 제 존재 때문에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마지막 유언이었어. 혜진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연소의 묘를 외딴 곳에 만들었어. 아무도 찾지 못하게.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게. 하지만 인우는 알았잖아요. 인우는 알고도 너한테 말하지 않았어. 너를 지키려고. 혜진은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 35년 동안 혼자 그 비밀을 지켜온 남편. 매년 아내의 생일마다 진짜 어머니의 묘를 찾아가 감사 인사를 드린 남편. 인우는 좋은 사람이야, 혜진아.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지. 알아요. 혜진은 눈물을 닦았다. 아버지, 엄마 묘에 가보고 싶어요. 제 진짜 엄마. 알겠다. 아버지가 데려다 줄게. 이틀 후 혜진은 아버지와 함께 묘지를 찾았다. 남편 인우도 함께였다. 세 사람은 하연소의 묘 앞에 섰다. 혜진은 묘비를 쓰다듬었다. 엄마. 그 한마디가 전부였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버지는 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연소야 미안해. 아버지가 혜진이한테 다 말했어.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 인우도 옆에 무릎을 꿇었다. 연소님, 저도 미안해요. 혜진이가 알게 됐어요. 제가 지키지 못했어요. 혜진은 두 사람을 바라봤다. 두 사람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평생 비밀을 지켜온 두 남자. 혜진은 무릎을 꿇고 묘비를 바라봤다. 엄마, 나예요. 혜진이요. 처음 인사드려요.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엄마가 저를 낳다가 돌아가셨다는 거 이제야 알았어요. 미안해요, 엄마. 이제야 와서. 혜진은 눈물을 흘렸다. 엄마 덕분에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엄마가 저를 지켜주셨어요. 고마워요, 엄마. 혜진은 묘비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울었다. 아버지와 남편은 곁에서 지켜봤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혜진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묘비를 자세히 살펴봤다. 묘비 옆면에 뭔가 새겨진 것 같았다. 이게 뭐지? 혜진은 묘비 뒤쪽으로 돌아갔다. 거기엔 작은 틈이 있었다. 마치 뭔가를 넣어둘 수 있게 만든 것처럼. 여기 뭔가 있어요. 뭐가? 아버지가 다가왔다. 혜진은 틈 안쪽을 손으로 더듬었다. 그리고 뭔가 종이 같은 게 만져졌다. 편지 같은데요. 혜진은 조심스럽게 종이를 꺼냈다. 오래되어 누렇게 변한 편지였다.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 딸 혜진이에게. 혜진은 숨이 멎었다. 이거 엄마가 쓴 거예요? 아버지도 놀란 표정이었다. 편지라니 아버지도 몰랐어. 누가 넣어둔 거예요? 아마 연소가 직접 준비했나 봐. 죽기 전에.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옅어진 글씨가 보였다. 사랑하는 내 딸 혜진아, 엄마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넌 이미 진실을 알게 됐겠구나. 엄마는 미안해. 너와 함께 살지 못해서. 내가 자라는 모습을 보지 못해서. 내 손을 잡아주지 못해서. 하지만 엄마는 후회하지 않아. 왜냐하면 너를 이 세상에 데려왔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해. 혜진아, 엄마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첫째,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이야.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를 거야. 너를 품에 안는 순간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어. 둘째, 너의 아버지를 원망하지 마. 아버지는 최선을 다했어. 시대가 그랬고 상황이 그랬어. 아버지도 많이 괴로웠을 거야. 그러니 아버지를 용서해줘. 셋째, 내 남편을 고마워해줘. 만약 내 남편이 진실을 알게 됐다면 그 사람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일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 무거운 비밀을 혼자 짊어지지 않았을 테니까. 넷째, 너 자신을 사랑해. 내가 누구의 딸인지 어떻게 태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지금의 너야.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사람이 됐는지가 중요해. 혜진아,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엄마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엄마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지도 마. 엄마는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거야. 바람으로 햇살로 너를 지켜볼게. 사랑해, 내 딸. 그리고 고마워. 엄마의 딸로 태어나줘서. 엄마 연소가. 편지를 다 읽은 혜진은 그대로 주저앉았다.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다.
엄마. 아버지도 울었다. 인우도 눈물을 흘렸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묘 앞에 앉아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바람 소리만 들렸다. 혜진은 편지를 다시 읽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너 자신을 사랑해.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사람이 됐는지가 중요해. 혜진은 고개를 들었다. 하늘을 바라봤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흘러갔다. 엄마, 저 행복했어요. 혜진은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덕분에, 인우 덕분에 저는 행복하게 살았어요. 좋은 사람들 만나고 사랑받고 사랑하면서 살았어요. 바람이 불었다. 그러니 엄마도 걱정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이제 엄마를 알게 됐으니까 더 행복할 거예요. 혜진은 묘비를 쓰다듬었다. 자주 올게요, 엄마. 이제 자주 와서 얘기할게요. 아버지가 혜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혜진아, 아버지 용서해 줄 수 있니? 혜진은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버지, 원망 안 해요. 하지만 엄마가 말했잖아요. 아버지도 최선을 다했다고. 그리고 저는 아버지 덕분에 행복했어요. 아버지는 혜진을 껴안았다. 고맙다, 혜진아. 정말 고맙다. 혜진은 남편을 바라봤다. 인후야. 응. 고마워. 혼자 이 비밀 지켜줘서. 혜진아. 3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혼자 짊어지고. 인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힘들지 않았어. 너를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 혜진은 남편의 손을 잡았다. 앞으로 매년 같이 와. 내 생일마다. 응? 엄마한테 같이 인사하러 와. 우리 둘이. 인우는 혜진의 손을 꼭 쥐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세 사람은 묘 앞에서 한참을 더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다. 혜진은 묘비를 한 번 더 쓰다듬었다. 엄마, 다음에 또 올게요. 사랑해요. 세 사람은 묘지를 나섰다. 해가 저물고 있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예쁘다. 혜진은 하늘을 바라보며 웃었다. 엄마가 보여주는 것 같아. 아버지가 말했다. 그럴 거야. 연소가 내 행복을 축복하고 있을 거야. 응. 나도 그렇게 믿을래. 세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묘지를 벗어나 버스 정류장으로. 혜진은 편지를 가방 속에 소중히 넣었다. 이제 이 편지는 혜진의 가장 큰 보물이 될 것이었다. 1년이 흘렀다. 혜진의 66번째 생일. 혜진과 인우는 함께 묘지를 찾았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엄마 왔어요. 혜진은 묘 앞에 꽃을 놓았다. 올해도 건강하게 생일 맞았어요. 인우랑 같이 왔어요. 인우도 무릎을 꿇었다. 연소님, 오늘도 혜진이랑 같이 왔어요. 혜진이 요즘 많이 웃어요. 행복해 보여요. 혜진은 웃었다. 맞아요, 엄마. 나 요즘 정말 행복해요. 인우랑 매일 산책하고 손주들도 자주 보러 오고. 혜진은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다. 엄마, 이거 봐요. 우리 손주들 사진이에요. 예쁘죠? 엄마 닮았을까요?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엄마, 나 엄마한테 물려받은 거 많은 것 같아요. 얼굴도 닮았고 성격도 비슷한가 봐요. 아버지가 그러던데 엄마도 웃음이 많았대요. 혜진은 묘비를 쓰다듬었다. 엄마 사랑해요. 나를 낳아줘서 고마워요. 인우가 혜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제 갈까? 응. 조금만 더 있다가. 두 사람은 묘 앞에 나란히 앉았다. 석양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인후야. 응? 나 행복해. 나도. 35년 동안 의문이었는데 이제 다 알게 됐어. 그리고 알게 돼서 다행이야. 그래? 응.
엄마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알게 됐으니까. 혜진은 하늘을 바라봤다. 엄마가 저 하늘 어딘가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 그럴 거야. 그리고 아빠도 당신도 날 지켜줬잖아.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야. 인우는 혜진의 손을 잡았다. 나도 운이 좋아. 너를 만나서. 고마워, 인후야. 뭐가? 평생 날 지켜줘서. 앞으로도 계속 같이 있어줘. 당연하지.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다. 묘 앞에 놓인 꽃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리고 어디선가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사랑한다, 내 딸아. 혜진은 웃었다. 나도 사랑해요, 엄마. 혜진은 이제 알았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자라왔는지. 남편이 매년 생일마다 사라진 이유도 이제 알았다. 그것은 배신이 아니었다. 사랑이었다. 혜진을 향한 그리고 하연소를 향한 35년간의 침묵. 그 침묵 속에 담긴 사랑을 혜진은 이제 이해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슴에 안고 혜진은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더 행복하게, 더 감사하게, 엄마 하연소가 원했던 대로.